자,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환지 처분 나오죠? 자, 요것은 제가 거기 있는 페이지를 책 안 봅니다. 설명할 테니까 듣고 나중에 책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착수하게 되면은 공사가 이제 완료되겠죠? 완료가 되면 잠깐만요. 좀 더 길게 씁시다. 양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다 들려요. 공사가 완료되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 이것 똑같이 해도 준공검사 받습니다. 이때 준공검사권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지정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현재 시행자 최소한도로 지정권자가 아닐 때 얘기죠. 그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럴 때 요때도 똑같이 여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공람 절차였어요. 공람 절차.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혹시나 안 나올까 봐. 그때 공사 완료 공고예요. 공고. 뭐 한다고요? 공고. 그 다음 뭐요? 공람. 그 다음에 의견. 요까지 하면 들어요. 통보는 없어. 통보는 없고 요까지. 이렇게. 공람자 나오면 무조건 며칠? 14일.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그 내용을 열어보고 야, 요걸 고쳐야 돼. 의견 있어. 있으면 듣고 없으면 말고. 그래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준공검사권자인 지정권자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났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고해요. 자, 누가 한다고요? 누가? 똑같이 지정권자가 하죠. 자, 그런데 현재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이다.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도 안 받을 것이고, 그죠? 안 받을 것이고. 왜? 여기 인가권자 누굽니까? 그렇죠. 안 받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시행자라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안 받겠죠? 그러니까 항상 배웠듯이 순서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 시행자가 누구일 때? 시행자가 만약에 지정권자라면 당연히 내가 나한테 준공검사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공검사 없이. 자, 그렇죠.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았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닐 때는 준공검사 받기 전에 공사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요때 공사 완료 공고하고 얘는 달라요. 아직 얘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공사를 공고고, 얘는 준공검사 전 그 내용을 공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으면 준공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 여기에요. 그러면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공고합니다. 물론 이제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공고하지만 큰 것만 쓸게요. 공고합니다. 이렇게 하죠. 60일 이내에 환지를 처분해라. 그러면 처분하겠다고 일단은 공고만 일단 하라 하면 돼요. 그런데 지정권자가 시행될 때는 요때가 아니죠. 바로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고한 날부터 공사 완료 공고한 요 날부터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시킵니다. 그러면 처분하겠다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공고하면 돼요. 공고 하면은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얘는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이때 첫 번째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권리가 변동됐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나 돈 내나 청산금 아까 증환지 감환지 줄 거 주고 받고 받습니다. 청산금. 환지로 받으면 소유권이고 돈은 요때 돈을 받든지 하겠지, 그죠? 요때 청산금 받는 소멸시효 5년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요까지 내용이 요거 199 요겁니다. 아시겠죠? 절차가 요거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일단 넘겨보세요. 보시면 3번 위에 환지 처분의 효과 원칙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언제? 다음날 동그라미 요거 다음날 요거 다음날 요거요. 다음날 종전의 토지로 보며 종전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며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줄 거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다음날로 밤 12시 땡 하는 순간 넘어가서 내가 받을 환지가 있으면은 내 거고 환지가 없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돈을 이미 받았던가 아니면 일단 돈 받을 자든가 그러면 줄 거세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다음 날짜가 나와 안 나오죠? 12시 땡 하면 그때 그냥 소멸. 돈을 이미 받았든지 아니면 받겠죠. 그리고 2번 또 있습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 처분을 받은 자. 환지 처분 공고된 날 언제? 똑같이 다음날. 무조건 소유권 다음날 동그라미 하세요.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요거는 뭡니까? 1번은 환지라면은 2번은 뭡니까? 입체환지죠. 결국 건물로 받는 것 뿐이지 받는 형태는 똑같죠. 다음날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똑같죠. 이 경우에 밑에 저당권 혹시나 과거에 내가 토지에 은행에 빌린 1억이 있는데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환지가 되었던 뭐가 됐든 간에 을구에 똑같이 설정되겠죠. 그 얘기. 저당권은 똑같이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문에 존재하는 걸 본다. 똑같이 을구에 설정된 걸로 간주한다. 그 뜻이죠. 3번 발표하세요. 했습니까? 3번 보기 전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어디 오냐면은 195 저를 봅니다. 공사에 착수했는데 사업이 지금 한 2년이면 끝날 사업이 지금 너무나 장기간 현재 지연되고 있어요. 장기간 현재 요겁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 땅을 파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사랑하는 자기가 막 튀어나오는 거야. 자기, 자기. 그러니까 하다 말고 스톱.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만약에 여기 이에 있는데, 환지로 착,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파다 보니까, 여기에 뭐예요? 사랑하는 자기가 나온 거, 이렇게. 올 수도. 그다음부터는, 다음날부터 와가지고 솔질.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 못하는 거, 이게.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도 길이 엉망이 돼 있지만, 정리해놓은 요 땅은 앞으로 받을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미리 와서 처분권은 안 되지만,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환지, 그때 지정하는 것이 환지 예정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요때 장기간 요때 환지 예정지 요거 그러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종전에 사용한 사람은 사용 못하고 그렇죠? 종전 사람은 사용 수익이 안 되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돼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사용 수익권이 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때 이럴 때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때부터입니다. 여기 환지 예정지 있죠. 자, 빨간 걸로 할까요? 자, 이날부터 바로 언제까지? 이날까지. 언제까지? 이날까지. 왜? 다음날 되면 소유권 넘어가기 때문이죠. 요때 바로 그러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통지해 줍니다. 먼저 네가 사용할 자 위치가 어디이고, 두 번째 면적이 얼만큼이고, 세 번째 지정됐다고 지정된 날 아니고 언제부터 사용하라.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 시기죠. 얘를 통지해요. 통지합니다. 그러면은 요 날이 얘가 뭐요? 효력 발생일이죠. 발생일.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사용 못한다? 내가 치워줄게. 좀 기다려. 하면은 따로 정한다면 그걸 우리는 사용 수익 개시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사용 수익 개시일부터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뭐만 사용하고 수익만 가능하다. 종전 사람은 사용 수익 못하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가 들어와서 사용한다. 하지만은 사용 수익권만, 처분권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채비지. 뭔 비지? 채비지. 채비지는 사용 수익은 당연하고 처분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채비지를 시행자가 이걸 처분해야 그 돈 가지고 사업할 때 돈 쓰거든요. 경비에 충당하려면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시행자가 현재 팔려고 하는 채비지가 처분 가능한데 여러분이 지금 살려고 합니다. 의외로 돈이 필요하니까 좀 싸요. 깎아줬습니다. 이럴 때 얼마야? 3억이요? 괜찮네? 3억 좋습니다. 이럴 때 시행자가 그런데 소유권은 앞으로 2, 3년 뒤에 이때 가서 줄게 한다면 사 안 사? 안 사죠. 도면 보고 소유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다 다음 날인데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처분 시에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때 마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 그 전에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누구도 있죠? 임차인도. 책 보시면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의무적일까요? 이무적일까요? 자,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얘는 의무적, 이무적? 이무적이에요. 의무적 아닙니다. 이무적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 줄 거예요. 이무적 지정. 첫 번째 줄 끝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운데 만약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밑에 아울러 지정해라. 임차권자 등도 같이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같이 싸잡아서 하라 그 얘기예요. 이때 상가리 2번 공남 똑같잖아요. 무조건 공남자 나오면 무조건 14대 주죠. 공남 의견 읽어보시고 듣기 3번 지정 전 통지입니다. 전 빠졌네. 지정 전 통지인데 나오죠. 맨 끝에 환지 예정지 위치, 두 번째 면적, 세 번째 효력 발생 시기, 세 가지를 통지하라 그 얘기죠. 하면 3번 효과 1번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동그라미 종전 옛날 사람이죠. 종전의 소유자성은 언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될 때까지 뒤에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 사람은 뭐라고요?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그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2번 맨 끝에 첫 번째 줄 장애. 만약에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줄 사용 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3번 별표하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옛날 종전의 소유자 등은 줄 거예요.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 내지는 사용 수익 개시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뭐라고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다. 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가로 2번 사용 수익은 당연하고 뭔가 채비지 뭐라고요? 채비지는 사용 수익은 당연하고 뭐까지? 처분. 채비지만큼은 처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상가로 4번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입니다. 가로 1번 가로 2번 저를 보세요. 요거는 저를 봐요. 조금 전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은 뭐 했습니까? 아울러 그것도 포함해서 하라 했잖아요. 그죠? 가령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도로가 이래 있는데 자, 땅 이래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이 땅이 만약에 맹지라고 맹지 다 토지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요거 최소 2m 이상 그죠? 2m 이상 요거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이 사람 A하고 B 아시겠죠? 이때 이제 지역권을 설정했습니다. 요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승역지고요. 얘가 뭐죠? 요역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즉 환지 방식 할 때 하기 전과 한 이유가 요 모양이 똑같다? 틀리다? 무조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간벌 뺏기고 하다 보면은 무조건 요거랑 같지 않습니다. 자,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늘어나면은 임대인은 임대료 더 내나 할 것이고, 아니면 작아졌다. 그러면은 깎아줘 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입니다. 여기 효력 발생일 이날부터 요것도 60일 내에 얼마 내에? 60일 내에 요 지역권 설정 시에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증일 것이고 임차인은 감일 것이고, 근데 서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냅두지 뭐 때려쳐 라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계약을 아예 그냥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두 번째 뭐냐? 얘는 아예 처음부터 증감 자체가 안 되고 아예 그냥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냥 증감조차도 말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아예 없으면은 그냥 바로 뭐 한다고요?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목적 달성을 안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손실받다. 누가 요역지 사람이 손실받다.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누구한테? 일단 시행자한테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은 즉 다시 말하면은 하여야 하는데 안 해줄 것 뻔하니까 시행자한테 할 수 있고, 시행자는 나중에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한테 뭐라고요? 구상권 행사합니다. 구상권, 손실보상 이렇게 신청하고요. 보상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 요것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가로 2번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내용 다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며칠 내에? 60일 내에 임대료 증감 청구, 목조 달성이 안 될 때 이런 과정 꼭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상가 5번. 5번. 자, 보세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밑에 사용 수익을 줄 거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환지로 안 정했잖아. 다시 말하면 너 돈 받았잖아. 돈 받을 거잖아. 나가. 아시겠죠? 이럴 때 2번 최소한 이상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이상? 30일 이상은 줘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끝!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201페이지. 환지 등기 가로 1번, 가로 2번 들어봐요. 요겁니다. 자, 이제 공고가 되잖아요. 공고가 되면 14일 내에 등기합니다. 얘가 바로 환지 등기라고 부르고요. 자, 순서 먼저 첫 번째 등기소에 먼저 통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비행정청은 신청, 행정청은 촉탁의 방법으로 등기합니다. 이럴 때 14일 내 등기하지만 요 기간 내에는 당연히 다른 등기, 타 등기는 하면 안 돼요. 요게 가로 2번입니다. 하지만 다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 있다. 예외가 있기는 있다.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 이제는 나 돈 받아요. 돈. 자, 청산금. 1번 청산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적금, 아까 증환지 부분은 돈을 거둘 것이고, 그죠? 감환지 부분은 돈을 줄 것이고, 그 뜻이죠. 이때 마지막 줄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치면 토수리만, 환지로 받는 것도 위지면 토수리만, 돈으로 받는 것도 위지면 토수리만에 맞게 하라 그 말이죠. 맞게 금전으로 청산해라. 이럴 때 2번 결정 줄 거 봐요.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합니다. 얘는 얼마, 쟤는 얼마 받고 얼마 주고 환지 처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결정했다가 3번 다음 날에 확정. 어때? 다음 날 확정. 환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했다가 다음 날 확정.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니까 2번에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 이게 뭐죠? 아까 요거 있네요. 요거. 자,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런 것들 있죠.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얘는 뭡니까? 이미 돈을 받았다. 그죠? 이미 돈을 안 주면 안 나가거든요. 이미 이때보다 벌써 돈을 줘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사람한테는 그 뜻입니다. 언제? 청산금을 교부할 때. 이미 돈 줄 때죠.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그때 결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4번 청산금의 징수교부. 1번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든지 교부해라. 증환지 감환지 받든지 주든지 해라 그 말이죠.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겁니다. 여기 신청 동의 직권 요럴 때에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줄 거세요.
분할 징수, 분할 교부. 돈이 X가 많으면 당연히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3번, 줄 거 보세요. 행정청 시행자. 시행자가 행정청 내면 어쭈 돌았네? 그럴 때는 끝에 국세, 지방세 체납 있죠. 세금 걷듯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요. 줄 거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죠. 그때는 행정청인 특도 시군구에게 좀 걷어드시오라고 위탁. 위탁 스스로 4번 몇 프로? 그러니까 무조건요. 아까 전에 조합이든 간에 무조건 도시개발법 위탁 스스로 몇 프로? 4%. 다음에 할 정비법도 4%입니다. 따라합시다. 개발 정비 4%. 개발 정비 4%. 주택 2%. 주택법은 2%예요. 5번은 공탁. 돈 주고 싶어도 인간이 안 보이네. 뭐 한다고? 이때는 공탁할 수 있다. 넘기세요. 5번. 정상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그 다음에 6번 채비처분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부상금 행정청 시행자 행정청 동그라미 하세요. 얘는 무조건 행정청일 때에만 행정청, 비행정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행정청. 행정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전보다 줄어든 경우, 그러니까 행정청일 때 공공시설 부지 알짜배기를 너무나 빼앗아가는 바람에 손해봤습니다. 처음엔 1,000억인데 나중에 하도 빼앗아가는 바람에 나중에 900억이야. 100억 손해봤습니다. 이럴 때 행정청일 때만 가능하겠죠. 이럴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부상금을 밑에 줄거세요.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 X.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X. 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 임차권자 등 할 때 등 동그라미 하세요. 요 등에는요, 지상권자는 포함돼요. 등에. 근데 저당권자는 X. 지상권자 O. 저당권자 X. 저당권자는요, 빌려주고 이자만 받아가면 되지. 자기가 뭔데 이걸 받아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등에 저당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번 임차권자 등의 권리조정 절러보세요. 요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안 됐다면 요때 공고 후에 또 60일 내에 요거 똑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안 될 때 얘기고, 얘는 지정이 되면 이렇게 하고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얘도 지역권. 중복되니까 그냥 말 없이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분명히 찌를 것 가지고 쓰는 거야.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똑같죠? 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자에게 신청. 자, 신청보다 이게 청구나 청구. 말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신청보다 청구가 낫겠네. 청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른쪽 제4절. 4절. 준공검사 등 나오죠. 요것도 1번 마지막 줄 그냥. 자, 시행자는 마지막 줄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거요. 아까 요거 받아야 한다. 당연히 앞에 가로 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라 그 얘기죠. 이럴 때 상가리 2번 동그라미 했어요. 공사 완료 보고 받으면은 준공검사 하는데, 자, 줄 거세요. 두 번째 줄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줄 거세요.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등등등에게 마지막 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줄 거세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하여야 하지만 공공기관 등등도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끝에도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부분적인 준공검사. 자, 읽어주시고 넘기세요. 2번 공사원료 홍보 쌍갈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저를 봐. 요겁니다. 요거. 준공검사 갖고 해라. 만약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는 때는 준공검사 없이 해라. 요거 설명한 겁니다. 자, 3번 밑에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주고서요.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옆에 채비지는 제외한다. 그러면 채비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왜? 시행자가 이걸 처분해야지 공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든지 경비 충당하려면은. 자, 비용 부담인데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나중에 해결하고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209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예, 마지막입니다. 채권. 도시개발 채권. 자, 누가 발행하죠? 누가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채권도 누가 하죠? 지자체가. 얘도 지자체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지자체장은 바로 시도지사를 말한다. 승인권자. 자, 시도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우세요. 행정안전부. 정권 바뀔 때마다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막 나와가지고, 예. 행정안전부. 어쨌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행장이니까 필요 없어요. 따라해요. 행장에 승인받아라. 그리고 상가 2번 발행 방법. 채권은 중간에 등록기관에 등록 동그라미.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이에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밑에 세부적인 사항은 뭘로? 조례로. 이율은 밑에 조례.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자인데 얘는 뭐라고요? 조례. 똑같이 행정안전부 행장 승인입니다. 이율은 조례로 정하지만 행장의 승인받아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받아라.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 그 사이에서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 지급기간은 끝에 은행 또는 밑에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지급하고요. 손을 쉬어 원금은 5년, 이자 2년, 원금은 5년, 이자 2년. 예. 그 다음에 4번 매입 의무. 반드시 채권을 의무적으로 줄 거예요. 매입하여야 한다. 박스 안에 3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들어보세요. 1번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경우에 공공사업 시행자는 무조건 이것들이 안 사요. 그 공공사업 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그자만 매입해요.
2번 민간은 다 매입해요. 3번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사고 토토토 중에 토지 형질 변경만 매입합니다. 두 번째 줄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경우만 매입한다. 뒤에 거는 뭐? 214. 다 했어, 이제. 5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5번만. 자, 다 끝났어, 이제. 자, 행정심판. 자, 도시개발법, 즉, 이 법에 따라 시행자 동그라미 하세요. 시행자.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건 행정청이 아니건 간에 시행자 행한 처분돼서 맨 끝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줄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은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자, 요거 조건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국토법이랑 지금 하고 있는 개발법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딴 데 안 나옵니다. 이럴 때, 자,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자, 국토법은 누구한테? 얘는 지정한 자에게. 얘는 뭐죠? 지정권자에게. 얘는 지정한 자. 얘는 뭐요? 지정권자. 딱 두 개 나와요. 국토법. 얘는 지정한 자. 얘는 뭐요? 지정권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국비지, 개비지, 국비지, 개비지. 지정한 자, 지정권자. 뭐를? 행정심판을. 끝! 자, 수고하셨고요. 예.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